리버풀 손흥민 영임 소식, 리빌딩 2차 발표 뉴캐슬 리버풀 하이제킹 공식 입장 발표 토트넘 초토화. 손흥민이 한 골 1도움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헛스퍼 패배를 막지 못했다. 경기 종료 이후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이 다가가 위로했다. 토트넘은 1일 오전 0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안필드에서 열린 2022에서 23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34라운드에서 리버풀의 3에서 4로 무릎을 꿇었다. 이날 패배로 토트넘 승점 54, 16승 6무 12패, 63득 57실은 6위로 추락했다. 시즌 말미에 접어들수록 희미해져가는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진출 티켓. 토트넘은 이번 안필드 원정에서 어떻게든 결과를 가져와야 했다. 킥오프에 앞서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이 손흥민을 치켜세웠다.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메이슨 감독 대행은 리버풀전을 앞두고 손흥민은 강인하며 모든 시즌 모든 주말 그라운드를 누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선수다 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조금 더 냉정했거나 운이 좋았다면 20에서 25골을 기록했을 것이다. 운은 언젠가 바뀔 것이다. 골이 들어가면 리듬을 찾고 다시 득점 행진을 시작할 것이다. 남은 5경기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어 핵심 있길 바란다. 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손흥민은 기대에 부응했다. 1에서 3으로 끌려던 후반전부터 본격적으로 득점 사냥에 나섰다. 후반 9분 페드로 포로가 건넨 패스를 받아 슈팅했지만 우측 바포스트를 강타했다. 머지않아 다시 한번 골대를 맞췄지만 오프사이드로 아쉬움을 삼켰다. 결실을 맺었다. 후반 32분 크리스티안 로메로 롱볼을 받아 라인 브레이킹에 성공했다. 1대1 찬스를 침착히 마무리하여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추가 시간 프리킥 세트피스 찬스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로 히샬리송 득점을 어시스트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패배였다. 리버풀은 킥오프 직후 알리송 롱볼로 반격했다. 루카스 모우라 패스 이후 조타 슈팅이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 결승골이 됐다. 결국 토트넘은 최종 스코어 3에서 4로 리버풀에 무릎을 꿇었다. 손흥민은 한 골 1도움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막지 못했다. 2016-17 시즌부터 2022년 23 시즌까지 EPL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지만 끝내 웃지 못했다. 경기 종료 이후 클롭 감독이 손흥민을 위로했다. 두 사람은 포옹을 나누며 치열했던 승부를 마쳤다.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시작된 케미가 이번에도 드러났다. K는 탈출, 선은 그대로, 토트넘 새 베스트 11확 바뀐다. 영국 매체, 토크스포츠는 24일, 한국 시각, 아르네 슬롯 감독이 새 감독으로 부임할 경우 구성 가능한 주전 라인업을 예상했다. 기존 멤버에서 절반 가까이 바뀌었다. 슬롯은 네덜란드 리그 페이노르트를 우승으로 이끈 명장이다. 토트넘으로 오면서 페이노르트 제자들을 데리고 올 가능성이 높다. 토크스포츠는 슬롯이 페이노르트에서 수비수 1명, 미드필더 1명, 공격수 1명을 영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트라이커 산티아고 히메네스와 공격형 미드필더 오르큰 코쿠, 센터백 다비드 한츠코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토크스포츠는 슬롯 감독이 토트넘을 기존 3-4-3에서 4-2-3-1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봤다. 골키퍼는 브렌트포드의 다비드 라야였다. 데스티니 우도지, 우디네세와 에메르송 로얄이 좌우 윙백,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한츠코가 중앙 수비수였다. 삼선은 로드리고 벤탄크루와 이브스 비수마가 선택을 받았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제외된 점이 눈에 띈다. 이 선은 손흥민과 오르큰 코쿠, 데얀 클루셉스키가 자리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히메네스다. 토크스포츠는 슬롯이 토트넘 감독이 된다면 지난 18개월 동안 핵심이었던 300 수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슬롯은 400을 선호한다.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전에 4-2-3-1을 사용하며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며 토트넘이 당장 슬롯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고 진단했다.
새 스트라이커로 지목을 받은 히메네스는 케인과는 다른 스타일이다. 그는 올 시즌 네덜란드 리그 31경기에서 15골 2도움을 기록했다. 토크스포츠는 히메네스의 신체 조건은 케인과 같지 않다. 15골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헤딩골이 4개다. 케인처럼 빌드업 플레이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지만 골을 넣을 줄 아는 선수다라며 골 결정력만큼은 탁월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케인은 토트넘과 계약이 1년 남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케인을 강력하게 원해 이적설이 파다하다. 3. 미넨 가지마. 주급 올려줄게. 토트넘 미친 재계약한 제시. 케인은 거절.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의 토트넘 전담 기자 댄 킬패트릭은 7월 6일 이하 한국 시간 토트넘은 프리시즌 복귀를 앞두고 케인에게 재계약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현재 주급 20만 파운드, 약 3억 3,110만 원을 크게 인상시키는 대규모 재계약 제의다. 토트넘이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는 이유는 바이에른 뮌헨의 적극적인 관심 때문이다. 영국 가디언 도 토트넘은 케인이 현재 받는 주급 20만 파운드의 조건을 훨씬 뛰어넘는 재계약 제안을 했다. 케인은 계약 기간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고 뮌헨을 비롯한 다수의 주요 클럽이 탐내고 있다고 했다. 뮌헨은 지난 시즌 간신히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을 해 11시즌 리그 연속 우승을 해냈다. 우승은 했어도 경기 내용이나 스쿼드 경쟁력은 아쉬웠기에 대대적인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 콜라드 라이머, 라파엘 게레이로는 이미 영입을 완료했다. 김민재 영입도 마무리 단계다. 메디컬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이변이 없으면 입단 확정이다. 다음은 최전방 강화다. 뮌헨은 오랜 시간 최전방 걱정이 없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있어서 그랬다. 도르트문트에서 넘어온 레반도프스키는 뮌헨에서 공식전 375경기를 뛰며 344골을 넣었다. 거의 1경기 한 골 수준이다. 2020-21 시즌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만 41골을 넣었다. 29경기만 뛰고 넣은 득점이다. 레반도프스키는 영원히 뮌헨에 남을 줄 알았지만 구단과 갈등 속 바르셀로나로 갔다. 뮌헨은 사디오 마네 등을 영입했지만 최정상급 스트라이커는 구하지 못했다. 에릭 막심 추포 모팅이 기회를 받았는데 예상보다 더 좋은 활약을 해 놀라움을 줬지만 분명 한계가 있었다. 케인 영입으로 레반도프스키 공백을 완전히 채울 계획이다.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뮌헨의 케인은 딱 맞는 영입이다. 그대로 봐도 트로피가 필요한 케인의 뮌헨은 딱 맞는 팀이다. 케인은 토트넘 성골 유수이자 원클럽맨이고 주포, 에이스다. 현재 진행형 전설이기도 하다. 토트넘 1군 데뷔 후 초반엔 자리를 잡지 못해 임대를 전전했는데 2014에서 15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34경기에 출전해 21골을 넣으면서 잠재력을 폭발했다. 이후 꾸준히 리그에서 20골 이상을 기록해 EPL 대표 스트라이커가 됐다. 득점력에 특화된 스트라이커였는데 2020-21 시즌부터 연계 능력까지 장착한 완전체가 됐다. 해당 시즌 케인은 EPL 35경기에 출전해 23골을 넣고 14도움을 올렸다. 득점왕, 도움왕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1-22 시즌엔 주춤하다는 비판을 들었는데도 EPL에서만 17골 9도움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이 최악의 부진을 보였는데 리그에서만 30골을 터뜨렸다. 엘링 홀란드에 밀려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았는데 케인의 득점력은 최고였다. 그래도 토트넘은 무관에 그쳤고 지난 시즌엔 8위에 그쳐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주관대회에 나가지도 못한다. 토트넘에서만 공식전 435경기에 나서 280골을 넣었고 EPL에선 213골을 넣어 EPL 통산 득점에서 앨런 시어러를 바짝 쫓고 있는데 트로피 개수는 0개다. 케인은 우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뮌헨으로 가려고 한다. 뮌헨은 적극적이다. 영국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가 6월 2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뮌헨은 케인 영입을 위해 6천만 파운드, 약 1,000억 원을 제의했다. 추가 옵션이 포함된 금액이다. 토트넘은 거절했다.
토트넘은 제의를 부인하면서 어떤 제안이 오더라도 거절할 것이라는 의사를 확실히 했다. 가디언은 그러나 토트넘의 입장은 판매 불가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끔찍한 2022에서 23시즌 후 케인까지 떠나면 그를 향한 지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미네는 포기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추가 오퍼 계획이 나왔다. 영국 더선은 6월 28일 미네는 8천만 파운드, 약 1327억 원을 제안해 토트넘을 테스트할 것이다. 고 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이 직접 나섰다. 미넨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독일 빌트의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는 7월 5일 토마스 투엘 감독은 케인을 만나기 위해 런던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잠재적 이적에 대해 논의했고 케인은 미넨의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우승 가능성에 끌린다고 했다. 투엘 감독은 데클란 라이스도 원했지만 그는 아스널에 합류할 예정이다. 케인은 거래가 성사될 수 있기를 원한다. 고 전했다. 4. 나 화났음. 메뉴 실세기. 페르난데스. 마운트 합류에 격분한 진짜 이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새로운 팀 동료가 된 메이슨 마운트를 향해 분노 이모티콘을 날렸다. 마운트의 영입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메뉴의 최대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왜 페르난데스는 자신의 SNS에 분노 이모티콘을 표시했을까? 사실 이건 진짜 화가 났다는 게 아니었다. 격렬하게 환영한다는 반어적인 표현이었다. 영국 풋볼 런던은 5일 한국 시각 메뉴가 이적료 6천만 파운드를 주고 첼시에서 마운트를 영입하자 페르난데스가 분노의 메시지를 보냈다. 고 보도했다. 자칫 새로운 팀 동료의 합류를 반기지 않는다는 뜻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은 정반대였다. 페르난데스는 진심으로 마운트가 메뉴 스쿼드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하고 있었다. 마운트는 메뉴가 간절히 원했던 특급 미드필더다. 첼시 성골 유스 출신인 마운트를 데려오기 위해 메뉴는 여러 차례 협상 끝에 이적료 5,500만 파운드, 약 910억 원의 옵션 500만 파운드의 조건으로 영입에 성공했다. 마운트는 메뉴와 5년, 1년 옵션 계약을 맺었다. 마운트의 합류는 에릭 테나흐 메뉴 감독이 적극적으로 원한 결과다. 지난 시즌 리그 3위에 그친 뒤 텐하흐 감독은 우승을 위해 팀의 근본적인 전력 개편을 추진했다. 비록 공격수 해리 케인의 영입에는 실패했지만 마운트를 영입함으로써 탄탄한 중원 전력을 갖추게 됐다. 이제 메뉴의 중원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마운트를 중심으로 새 판을 짜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크리스티안 에릭센, 카세미로 등이 합류하면 어떤 팀과 비교해도 뒤질 것이 없다. 메뉴는 이런 기대감을 담아 팀의 상징적인 번호인 7번을 마운트에게 부여했다. 7번은 에릭 칸토나, 데이비드 베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이 달았던 번호다. 메뉴가 마운트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마운트의 합류에 메뉴 동료들은 환영 메시지를 보냈다. 페르난데스 또한 그 중 하나였다. 그런데 페르난데스는 약간의 유머를 섞었다. 그는 SNS를 통해 과거 자신과 마운트가 경기 중 언쟁을 벌이는 사진과 함께 왜 이렇게 사인하는데 오래 걸려서? 라는 문구와 분노의 이모티콘을 달았다. 그리고는 메이슨 마운트 환영이라고 덧붙였다. 마운트가 메뉴에 합류하기를 학수고대했다는 뜻이다. 사실 페르난데스와 마운트는 각각 메뉴와 첼시 소속으로 수많은 격전을 펼쳤다. 서로 팀의 핵심 미드필더로서 전쟁 같은 경기를 치렀던 사이다. 경기 중에 종종 언쟁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실력만큼은 서로 인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페르난데스는 마운트가 더 이상 적이 아닌 동료가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